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 한번 들고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G2 파워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우리 텔레그램에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일단 최근 이슈라고 하면 한국 수력 원자력과 대규모 계약을 따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엔비디아 블랙엘 칩의 발열 문제로 제가 한번 일단 가져와 봤어요. 삼성공조가 지금 이번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큰 특이사항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삼성공조가 시간의 상한가를 맞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RTX 50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나왔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공조화 하면서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공조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G2 파워도 액침 냉각 시스템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G2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은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재료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제가 앞으로 이 G2 파워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킨 거예요. 앞으로 이 G2 파워, 지금은 사실 언론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아래 엔비디아의 연관성은 제 뇌피셜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뇌피셜들이 보이고 제가 완전히 근거 없는 뇌피셜을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G2 파워에 대한 성장 가능성 한번 오늘 나누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금 영상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는 이 수력 원자력과 한수원과 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압 차단 기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아래 보면은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했고요. 앞으로 에너지 전력 시장에 진출을 한다. 협력 파트너는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 및 GM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약 300억대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 투자가 된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셀 개발 및 제조, 재생에너지 및 ESS 시스템 개발, 전력기기 및 배전반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관성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삼성공조도 여러분 자동차 쿨링을 좀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이 같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혜가 하나가 아니에요. 원전과도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 원전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AI, 그리고 양자 섹터 뭡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열 관리 같은 측면에서 이 G2 파워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액침 냉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이 G2 파워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제가 한번 재료 모아 본 거예요. 엔비디아 블랙엘 칩의 발열 문제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블랙엘이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성능 연산 코어를 탑재하면서 기존 대비 높은 전력 소모와 발열 이슈를 안고 있다. 블랙엘 GPU의 단일 칩당 전력 소모량이 1000W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침 냉각 솔루션이 각광받는 중. 실제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CPU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 그래픽 카드나 CPU에서도 좀 오랫동안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력 소모가 많게끔 이제 좀 뭐랄까요? 전력 소모가 많은 이런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다시 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을 예를 들면 동영상 편집이나 뭐 AI를 이용한 어떠한
그래픽을 만든다던가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만큼 높은 성능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발열 문제는 해결을 하면서 잡아가면서 가야겠죠. 아니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쿨러로만 컴퓨터를 쿨링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액체를 이용해서 물론 이런 컴퓨터용 그 냉각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액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쿨링하는 이런 시스템도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지만 지금 이게 이 그래픽 카드에 다이렉트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진짜 엄연히 따지자면 이 G2 파워가 하고 있는 액침 냉각과 블랙엘 엔비디아가 원하는 액침 냉각은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G2 파워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조금 치중돼 있다면 결국에 배터리가 아니라 이 그래픽 카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자기기인 건 마찬가지예요. 이 열을 잡아내면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앞으로 G2 파워가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G2 파워의 액침 냉각 ESS 기술과 AI 데이터 센터 적용 가능성. G2 파워는 2차 전지 ESS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의 열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현재 전력 저장 ESS 적용되는 냉각 방식이지만 데이터 센터 및 고발열 반도체 냉각 시스템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음.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블랙의 GPU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사실상 지금 받고 있는 이 G2 파워가 받고 있는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원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종목들에 있어서 어떠한 그 관련된 재료나 호재가 나오잖아요. 이 재료가 나오면요. 10개 중에 7개는 사실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뭔가 진짜 사업을 같이 하고 계약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실적으로 다가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만 주가에 반영시켜주면 이 주가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맞춰서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224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224일선을 발판으로 높은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크게 뒤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머리 위쪽으로 해서 강한 매물대 형성되어 있지만 엔비디아와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조금 더 기사가 나와주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매물대 뚫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확실한 호재만 생긴다면 돌파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꽤나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를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 전혀 없다. 돌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사 한번 봐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맞았죠.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았는데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문제로 액침 냉각 협력사를 찾고 있다라는 기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렇죠. 시간에 상한가를 맞았다는 겁니다.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삼성공조가 제가 봤을 때 주목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만약에 진짜 따로따로 보자고요. 둘 다 삼성과 연관이 없는 기업이라고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당연히 G2파워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한수원과도 꽤나 큰 거래를 따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약 50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음. 삼성공조가 1099조. 아, 죄송합니다. 1099억이었는데 지금 G2파워 어떻습니까? 1609억입니다.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정확히 말하면 510억 정도가 차이 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번 흐름으로 통해서 G2파워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국장에서는 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너무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다시 우리가 어떠한 약간 너무 실적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너무 큰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이런 종목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자금으로 넣어놓고 기다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메타점 미리 준비해 놓은 메타점 나눠 드려야겠죠?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어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사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1초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2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이 대응 자료에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 메타점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재료 분석 내용까지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마냥 뇌피셜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예 근거가 없는 내용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떠한 이 재료나 기사가 나올 때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G2파워 눈여겨 지켜보시면 꽤나 좋은 흐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주분들 위해 준비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G2파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 하나 넣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옆에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아래에다가 G2 그리고 입장 이라고 네 글자 적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로 링크 발송해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지금 보시면은 1100명 정도 좀 안 되는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 매집주 있잖아요. 우리 이미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G2파워 주주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주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니까 한번 시청해 보고 결정하세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 한번 들고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G2파워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우리 텔레그램에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일단 최근 이슈라고 하면 대규모 계약, 한국 수력 원자력과 대규모 계약을 따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엔비디아 블랙엘 칩의 발열 문제로 제가 한번 일단 가져와 봤어요. 삼성공조가 지금 이번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큰 특이사항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삼성공조가 시간의 상한가를 맞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RTX 50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나왔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공조화 하면서 액침 냉각 다시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공조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G2 파워도 자, 액침 냉각 시스템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3 다시 G2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은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재료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제가 앞으로 이 G2 파워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킨 거예요. 앞으로 이 G2 파워, 지금은 사실 언론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아래 엔비디아의 연관성은 제 뇌피셜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뇌피셜들이 보이고, 제가 완전히 근거 없는 뇌피셜을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G2 파워에 대한 성장 가능성 한번 오늘 나누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금 영상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는 이 수력 원자력과 한수원과 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압 차단 기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아래 보면은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했고요. 앞으로 이 국제적인 다시 에너지 전력 시장에 진출을 한다. 협력 파트너는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 및 GM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약 300억대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 투자가 된 건 아닙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2차 전지 다시 2차 전지 셀 개발 및 제조, 재생에너지 및 ESS 시스템 개발, 전력기기 및 배전반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관성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삼성공조도 여러분 자동차 쿨링을 좀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이 같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혜가 하나가 아니에요. 원전과도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 원전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AI, 그리고 양자 섹터 뭡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열 관리 같은 측면에서 이 G2 파워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액침 냉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이 G2 파워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제가 한번 재료 모아 본 거예요. 엔비디아 블랙엘 칩의 발열 문제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블랙엘이죠. HBM 고대역포 메모리와 고성능 연산 코어를 탑재하면서 기존 대비 높은 전력 소모와 발열 이슈를 안고 있다. 블랙엘 GPU의 단일 칩당 전력 소모량이 1000W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침 냉각 솔루션이 각광받는 중. 실제로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 다시 실제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CPU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 그래픽 카드나 CPU에서도 좀 오랫동안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력 소모가 많게끔 이제 좀 뭐랄까요? 전력 소모가 많은 이런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다시 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을 예를 들면 동영상 편집이나 뭐 AI를 이용한 어떠한 그래픽을 만든다던가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만큼 높은 성능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발열 문제는 해결을 하면서 잡아가면서 가야겠죠. 아니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쿨러로만 컴퓨터를 쿨링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액체를 이용해서 물론 이런 컴퓨터용
그 냉각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액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쿨링하는 이런 시스템도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지만 지금 이게 이 그래픽 카드에 다이렉트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진짜 엄연히 따지자면 이 G2 파워가 하고 있는 액침 냉각과 블랙엘 엔비디아가 원하는 액침 냉각은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G2 파워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조금 치중돼 있다면 결국에 배터리가 아니라 이 그래픽 카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자기기인 건 마찬가지예요. 이 열을 잡아내면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앞으로 G2 파워가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G2 파워의 액침 냉각 ESS 기술과 AI 데이터 센터 적용 가능성. G2 파워는 2차 전지 ESS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의 열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현재 전력 저장 ESS 적용되는 냉각 방식이지만 데이터 센터 및 고발열 반도체 냉각 시스템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음.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블랙의 GPU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사실상 지금 받고 있는 이 G2 파워가 받고 있는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원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들에 있어서 어떠한 그 관련된 재료나 호재가 나오잖아요. 이 재료가 나오면요. 10개 중에 7개는 사실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뭔가 진짜 사업을 같이 하고 계약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실적으로 다가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만 주가에 반영시켜주면 이 주가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맞춰서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224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224일선을 발판으로 높은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크게 뒤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머리 위쪽으로 해서 강한 매물대 형성되어 있지만 엔비디아와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조금 더 기사가 나와주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매물대 뚫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확실한 호재만 생긴다면 돌파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전에 그리고 사실 뭐 꽤나 큰 폭으로 다시 꽤나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를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 전혀 없다. 돌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사 한번 봐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맞았죠.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았는데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문제로 액침 냉각 협력사를 찾고 있다라는 기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렇죠. 시간에 상한가를 맞았다는 겁니다.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삼성공조가 제가 봤을 때 주목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만약에 진짜 따로따로 보자고요. 둘 다 삼성과 연관이 없는 기업이라고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당연히 G2파워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한수원과도 꽤나 큰 거래를 따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약 50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음. 삼성공조가 1099조. 아, 죄송합니다. 1099억이었는데 지금 G2파워 어떻습니까? 1609억입니다.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정확히 말하면 510억 정도가 차이 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번 흐름으로 통해서 G2파워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국장에서는 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너무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다시 우리가 어떠한 약간 너무 실적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너무 큰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이런 종목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자금으로 넣어놓고 기다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메타점 미리 준비해 놓은 메타점 나눠 드려야겠죠?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어요.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사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1초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2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이 대응 자료에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 메타점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재료 분석 내용까지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마냥 뇌피셜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예 근거가 없는 내용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떠한 이 재료나 기사가 나올 때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G2파워 눈여겨 지켜보시면 꽤나 좋은 흐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주분들 위해 준비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G2파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 하나 넣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위에 다시 옆에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아래에다가 G2 그리고 입장 이라고 네 글자 적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로 링크 발송해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지금 보시면은 1100명 정도 좀 안 되는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 매집주 있잖아요. 우리 이미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G2파워 주주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주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니까 한번 시청해 보고 결정하세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